2단원 조건부 확률 확인 학습 문제 전문항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확률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시행이라는 게 있었죠. 어떤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그리고 그 녀석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활동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번 문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했고, 만들어진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중에서 확률을 구하기보다는 조건을 걸었죠. 자,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이런 조건 아래서 그 수가 소수일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주사위를 전체를 던지면 1, 2, 3, 4, 5, 6이라는 이 6가지의 숫자가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자,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가지고 있는 1과 2와 4라는 것은 빼고 2, 4, 6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몇 개가 지금 있습니까? 맞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다는 게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그 수가 소수가 될 확률을 물었어요. 즉 2와 4와 6 중에서 소수는 누구냐를 물어본 거죠. 누구겠습니까? 맞아요. 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짝수의 눈 3가지 중에서 소수는 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할 이 확률은 3개 중에서 1개 3분의 1이 돼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답 3분의 1인 거 체크해 주세요. 2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자, 표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남학생이 이렇게 10명과 6명 총 16명 있고, 여학생은 이렇게 해서 총 14명 있고요. 통학시간이 20분 미만 걸리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총 15명이고, 20분 이상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총 15명. 어쨌든 학생 수는 30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뽑았을 때, 즉 30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얘기다, 그죠? 그때 통학시간이 20분 미만 걸리는 사건을 A, 남학생이 되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PA바 B의 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PA바 B라는 이 기호의 뜻 잘 알 것 같아요. PA바 B라는 이 기호의 뜻은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데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30명 안에서 A라는 사건, 즉 20분 미만 걸리는 사람 수 15명의 비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사건 아래, B가 누구니? 그렇죠, 남학생일 거. 남학생 안에서 20분 이내로 걸린 사람의 수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까다롭게 수식으로 적으면 B라는 녀석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분의 그 안에, 즉 A가 B 안에서 일어날 경우의 수,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로 우리는 계산이 되죠. 자, 어려운 얘기 안 해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봅시다. B는 남학생일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학생은 전체가 이만큼입니다. 몇 명? 16명. 나 전체에서 보지 않고 이 16명 안에서만 바라보겠다. 자, 그때 A 곱사건 B는 남학생이면서 통학 시간이 20분 미만인 사람 수야. 즉 남학생이면서 통학 시간이 20분 미만인 사람은 몇 명? 맞습니다. 10명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10이 들어오면 이게 답이겠네. 약분 맞아 합시다. 8분의 5가 2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파란 공 3개,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이 주머니에서 또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낸다라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는 빨간 공을 꺼내고 두 번째는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머니 안에 8개의 공이 들어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 그 안에 빨간 거가 3개가 있고 파란 거가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2번씩 꺼낸대. 그리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8개 중에서 처음 하나를 꺼낼 때는 전체 공이 몇 개야? 그렇죠. 8개 중에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걸 골라 나갈 건데 하나의 공을 뽑아 놓고 나면 그 다음은요. 첫 번째 시행 때문에 공은 7개로 바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구하고자 할 공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그 생각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빨간 공을 꺼낸대요. 가지고 있는 공이 몇 개? 8개. 그 중에 빨간 공 몇 개? 맞습니다. 3개 꺼냈다. 꺼내고 나면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나는 이제 빨간 공이 이제는 2개가 돼버렸고요. 전체 공은 7개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원래 가지고 있던 8개가 아니고 이제 몇 개가 돼? 맞습니다. 7개가 되는 거야. 7개 안에서 파란 개가 5개니까 7분의 5가 우리가 찾을 식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8, 7, 56분의 3, 5, 15가 답이 될 겁니다. 4번입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2가지 정보가 있을 때 곱사건의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일 수도 있지만 독립의 뜻 한번 정리할게요. 독립은 두 사건이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 아무런 확률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이 아닐 때 우리는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이 독립이라는 것을 수식으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 즉 B라는 사건이 일어난 아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이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으면 이게 독립이지. 왜? B가 일어나는 게 아무런 확률적인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자, 이것뿐만 아니라 곱셈 정리 안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즉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줘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두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거저먹기네요. 자, 2등식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구할 곱사건의 확률은 이거 2개를 어떻게 해주면? 그렇지. 곱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3분의 1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면 정답은 4분의 1이 돼줍니다. 5번입니다. 명중률이 0.8인 어느 사격 선수가 있다. 이 선수가 사격을 할 때 5발 중에서 3발을 명중시킬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명중률이 0.8이라는 이 선수의 이 명중률은 확률이겠죠. 자, 확률인데 어떤 시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확률이라기보다는 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상대도수 통계적 확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그 통계적 확률을 내가 시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에 굉장히 근접해 갈 거고 그 값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격 선수는 한 번에 사격을 했을 때 맞출 확률이 0.8이야. 그래서 한 번 시행해서 맞출 확률 0.8을 분수로 고치면 5분의 4가 되겠지. 자, 그때 이 사격 선수가 사격을 계속한대. 몇 번? 5번. 그럼 생각해보자. 한 번 시행해서 맞출 확률이 5분의 4, 0.8인 이 선수는 두 번째 시행에서도 명중률은 5분의 4, 세 번째 시행에서도 5분의 4로 계속 변화 없이 명중률이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우린 예상이 돼. 그러면 앞에 시행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음 시행에서 이 확률의 값에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죠. 이런 앞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행을 우리는 독립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시행을 난 5번 했고요. 그 중에서 3발을 명중시켜야 되니까 5발 중에서 어느 3번을 내가 맞출지 그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때마다의 확률을 우리가 곱해주면 될 거야. 자, 찾읍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나 5번 중에서 3번 맞출 거다. 그런 방법이 이만큼. 그때마다 한 번 쏠 때마다 명중시킬 확률이 5분의 4라고 했어. 그러면 명중시키지 않을 확률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5분의 1이겠지. 그럼 정답이 다 나왔네. 명중시킬 5분의 4가 나는 5번 중에 3번을 성공시키고 싶고 실패할 확률은 5번 중에 2번이 발생한다는 거 뻔히 안다고. 자, 이게 우리가 찾을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이 5번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에요. 5번 중에 3번, 그리고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3번, 한 번 시행해서 실패할 확률이 5번 중에서 3번 뺀 2번이 된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할게요. 5C3은 10이 되고 분모를 살펴보면 5의 세제곱과 5의 제곱, 5의 5제곱이고요. 분자는 4의 세제곱입니다. 아이고야, 이걸 5제곱이라고 말해놓고는. 자, 이제 약분합시다. 15로 약분하면 2가 되고 얘는 4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요. 분모 5의 4제곱 625분의 분자는 2 곱하기 4의 세제곱. 이거 64죠? 거기 2를 곱하면 128이 되니까 정답은 625분의 128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 그리고 합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이 주어졌을 때 뒤바뀐 조건부 확률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의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A 바 B라는 이 조건부 확률의 뜻은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거꾸로 P, B 바 A라는 녀석은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로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이따 쓸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른 정보들은 있는 그대로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합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봐야 돼. 합사건의 확률은 그대로 확률값을 우리가 쓴다기보다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펼칠 수가 있었죠. 자, 이 10분의 9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걸로 해결을 했어요. 그죠? 그때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PA의 값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분의 3이라고 얘기해놓고 이 두 개의 값은 안 가르쳐줬어. 자, 그런데 이 곱사건의 확률은 이 부분이랑 조금 엮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P, B 바 A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식 그대로 들고 와서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P, B 바 A는 PA분의 PA 곱사건 B가 되는 거고요. 이 확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PA가 이미 우리는 5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자리에 5분의 3을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A 곱사건 B가 튀어나와 버리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PA 곱사건 B의 값은 분모에 있는 5분의 3을 넘겨버리면 이렇게 돼서 곱해버리면 5분의 1이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곱사건의 확률 이 부분이 5분의 1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가서 여기에서 이만큼 PB의 확률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이 식 찾아가면요. 15분의 3 왼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5분의 1 왼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찾을 PB의 값은 이렇게 나오겠지? 10분의 9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은 10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1 넘겨서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2가 돼서 B의 확률은 10분의 5, 2분의 1이 나와질 거야.
자, 정답을 다 구한 건 아닌데 지금 모르는 값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 버렸어.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묻고자 하는 PA바 B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냐 한번 살펴보면 A바 B는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은 자 한번 살펴봐봐. PB는 이미 내가 2분의 1이라는 걸 찾았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5분의 1이라는 것까지 찾아버렸어. 그러면 이 자리에 끼워 넣기만 하면 끝났네. B의 확률 2분의 1에 곱사건의 확률 5분의 1이니까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겠지. 얼마? 5분의 2가 돼줄 거야. 자, 절차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문제 방향이 보이는 문제는 아니야. 다만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내가 변형할 수 있는 방법대로 변형해보고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변형할 수 있는 대로 변형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정보끼리 관계가 보이고 필요한 값들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식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7번입니다. 어느 스마트폰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두 종류의 배터리 A, B를 각각 40%, 60%씩 생산한다. 이때 배터리 A, B의 불량률이 각각 3%, 2%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공장 전체에서 생산된 배터리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 것이 불량품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면 이 배터리가 A 배터리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질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중에서 하나를 택한 것이 불량품이라는 조건이 걸려버렸어. 그럼 우리는 정상품은 이제부터는 관심이 없는 거지. 불량품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그 안에서 A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거칠게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찾을 확률은 A 배터리일 확률인데 그 A 배터리일 확률은 어디에서 구하라? 맞아, 불량품 속에서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되지. 불량 안에서만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불량품의 골라질 전체 확률 중에서 무엇을? A 제품이면서 불량품인 A 제품이면서 불량품일 그 확률의 값을 이렇게 비율로 상대도수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물론 우리는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확률분의 확률로 문제를 푼 적도 있지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전체 불량품이 몇 개 있고 그 중에 A 불량품은 몇 개 있는지 이런 경우의 수의 비율로 문제를 푼 적도 있는데요. 7번 문제를 읽어보면요. 배터리의 개수,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확률,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판단해 봅시다. 불량품이 되려고 하면 이 불량은 둘 중에 하나야. A 제품이면서 불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B 제품이면서 불량이 될 수도 있어. 이 두 가지의 합이 이 전 공장 전체의 불량품이 된다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할 확률도 전체 불량이 될 확률은 A 불량품이 될 확률과 B 불량품이 나올 확률의 합과 똑같아.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A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어느 정도, B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파악할 겁니다. 자, 1번 A 제품이면서 불량이 되는 확률, 두 번째 B 제품이면서 불량이 될 확률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 가봅시다. 자, A 제품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전체 공장에서 A 제품은 40%고 A 제품의 불량률은 30%란다. 아, 그러면 공장 전체 제품 중에서 100분의 40의 비율로 A 제품이고요. 그 안에서 불량률이 3%니까 이 안에서 100분의 3을 곱한 게 A 제품의 불량인 비율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B 제품이면서 불량일 비율을 찾아보자. B 제품은 전체의 60%래요.
그 안에서 B의 불량률은 2%라고 한다. 그러면 B 제품이면서 불량품이 될 경우는 전체 100 중에 60이라는 B 제품 들고 오고 그 안에서 2%의 확률로 불량이 돼줘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전체 불량이 되는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찾아지니? 오케이. 그럼 분모 해결됐다. 그럼 이제는 분자 해결해야겠네. A 제품 중에서 불량인 거. 우리 방금 찾았네. 이 녀석이잖아. A 제품에서 불량인 거. 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야. 필요한 정보는 다 찾았고 이놈만 이제 식으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오른쪽 공간에다가 찾아보자. 우리가 찾을 정답은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어떻게? 전체 불량인 비율 계산합시다. A 제품 100분의 40 곱하기 100분의 3에 B 제품 100분의 60에 100분의 2분의 A 제품인 건 똑같이 적으면 되겠네. 100분의 40에 100분의 3. 이 값이 우리가 찾을 이 조건부 확률일 거야. 자, 이제 계산만 할게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 나와 있는 거 100의 제곱을 곱해버리면 다 날라갈 거고 남는 부분만 계산합시다. 아래쪽에다가 이야기할게요. 분모는 40 곱하기 3 120에 60 곱하기 20 120 합이 240 분의 분자는 120.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8번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다라는 시행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사건 2개를 얘기했습니다.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100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판단하는 기준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즉, 독립이면 무엇이다? 두 사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똑같으면 독립이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항상 3개의 확률의 값을 찾아서 두 수의 곱이 실제로 같은지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A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지금 무슨 시행을 했냐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100이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 자, 그때 짝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했다. 자, 1부터 100 사이에는 짝수가 50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두 번째,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요, 내나 100장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100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의 약수를 먼저 찾아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계산합시다. 100의 약수는요, 일일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100의 약수는 1부터 출발할 건데 우리는 약수를 찾을 때는 항상 1을 찾으면 100을 자동으로 약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짝을 기준으로 약수를 찾으면 훨씬 쉽습니다. 1과 100, 2와 50의 곱,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2 다음에 3, 4와 25의 곱, 5와 20의 곱, 그 다음 뭐 없다가 10의 제곱이 100이야.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할 100의 약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100의 약수입니다. 자, 따라서 100분의 9가 돼서 이게 우리가 찾을 B의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찾아야 될 것은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인데 곱사건은 동시에라고 얘기했어요. 짝수이면서 100의 약수가 되는 게 몇 개 있느냐를 물어봤지. 우리 아까 100의 약수를 다 적었습니다. 이 중에서 짝수를 한번 골라볼게요. 짝수는요, 2 있고 4 있고 10 있고 20 있고 50 있고 100 있네. 전체 몇 개? 맞습니다. 6개. 그래서 100분의 6, 50분의
3이 우리가 찾을 확률이야. 그럼 비교해봐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게 과연 곱사건의 확률이랑 100분의 3이랑 50분의 3이랑 같은지 비교해봐요. 같습니까? 다르죠. 같지 않으니까 이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뭐다? 종속이다. 그래서 두 사건은 종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어느 기계에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부품 A, B가 있다. 두 부품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작동하면 이 기계는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A가 고장날 확률은 10분의 3, B가 고장날 확률은 12분의 1일 때 이 기계가 작동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기계가 작동하려고 하면 A 또는 B 적어도 하나가 작동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적어도 하나가 작동해야 되니까 A는 작동하고요. B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 A는 작동하지 않고 B가 작동해도 이 기계 전체는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A 부품도 작동하고 B 부품도 작동해도 이 경우는 무조건 이 기계가 작동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을 우리는 구해주기만 하면 정답은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확률 공부하면서 그리고 경우의 수의 값을 구해 나가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방향, 그 반대편 방향을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죠? 경우의 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 말고 그 반대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다면 전체 경우에서 혹은 전체 확률에서 방금 구했던 이 확률 혹은 이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기계가 작동한다의 반대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 A와 B가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하나 작동하면 기계가 작동하는데 작동하지 않으려면 이 녀석의 반대겠지. 적어도 하나가 작동한다의 반대는 그렇죠. 둘 다 작동하지 않는다가 될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야. A도 작동하지 않고 B도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상황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할 확률의 반대값이 돼준다고. 얘를 어디서 빼자? 맞습니다. 전체 확률 1에서 이 확률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 다 구했습니다. 구해봅시다. 1에서 뭘 빼라? 둘 다 작동하지 않을 확률을 뺍시다. A와 B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11분의 3이고 동시에 B가 작동하지 않은 확률은 12분의 1인데 독립이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맞습니다. 그냥 곱해주기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여기 보이네? 약분할게요. 3 약분하면 4가 돼서요. 우리가 찾을 최종 정답은 1 빼기 44분의 1이 되어서 44분의 43이 정답이 되어줍니다. 10번입니다. 어느 배구 선수의 서브 성공률이 20%랍니다. 그때 이 선수에게 3번의 서브 기회가 주어질 때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3번의 기회 중에서 2번 이상 성공하랍니다. 질문해 볼게요. 배구 선수의 서브 성공률이라는 것은 수학적 확률입니까? 아니죠. 경험에 의한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한 상대도수야.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죠.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 내가 시행의 수를 충분히 많이 하면 얘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내가 봐도 된다. 그 값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행 한 번 했을 때 확률이 20% 55분의 1인 시행을 하는 거고 3번의 서브를 넣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3번의 서브 중에서 2번 성공할 사건과 3번의 서브 중에서 3번 성공할 사건을 A, B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 두 확률의 합을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줄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구할 겁니다. PA는 3번 중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이네. 자, 위쪽에 보이는 서브를 한다는 것은 앞에 시행의 결과와 상관없이 두 번째 시행의 결과물은 성공할 확률이 20% 5분의 1로 변하지가 않는 곳이야. 즉, 앞 사건의 결과가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다? 독립이고 그러한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했어. 몇 번 시행했니? 3번. 그 중에 몇 번 성공? 2번. 끝났네. 따라서 3번 중에 우리는 여기입니다. 2번 성공할 거고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고 실패할 확률이 5분의 4고 성공이 2번, 실패가 1번.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3C2 3에 5의 세제곱 125분의 4 125분의 12가 PA의 값이야. 같은 방법으로 PB를 구합시다. 3번의 기회 중에 3번 모두 성공하래. 그러면 3번 중에 3번 성공하는 경우 성공할 확률 5분의 1이 3번. 따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5의 세제곱 125분의 1. 그럼 다 됐지? 뭘 구하라? 내가 찾을 놈은 A와 B의 확률의 합.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25분의 13이 돼줍니다. 11번입니다. 어느 지역에 7월에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였다고 한다. 그때 7월 11일에 비가 왔다면 7월 13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 방에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 뭐뭐 할 때, 뭐뭐 하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들은 도표를 그려서 정리해 준다면 원하는 결과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위쪽에 나와 있는 정보는요, 지금 비가 온 날의 다음 날의 날씨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고 비가 오지 않은 날의 다음 날의 날씨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비가 왔을 때와 비가 오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 거고요. 다음 날 비가 온 경우랑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확률값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 비가 왔을 때 다음 날 비가 올 확률과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읽어 볼 겁니다. 자, 읽어봐요.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은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래.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랍니다. 여기가 4분의 1이래요. 그러면 그날에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3이겠지? 그죠? 합해가 1이라는 확률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로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에.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여기가 3분의 2, 그럼 위에는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정도의 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 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표를 이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7월 11일에 비가 왔을 때 7월 13일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물었어요. 하루 다음 날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 정보는 나와 있는데 이틀 뒤의 확률을 우리가 예상을 함부로 하기 쉽지 않아. 그런데 7월 13일이라는 건요. 7월 11일인 12일의 다음 날이야.
11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날씨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된 날씨로 13일의 날씨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절차를 밟아 봅시다. 자, 11일 날에 우리는 비가 왔다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그럼 12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12일은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일도 마찬가지야. 지금 12일에 비가 왔을 때는 13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12일이 비가 안 왔을 때 13일에 비가 또 안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래.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요렇게 11일에 비가 왔으니까 12일도 비가 오고 13일은 비가 아직 오지 않을 이런 확률 구할 거고, 11일에 비가 왔으니까 12일은 비가 안 오고 13일도 비가 안 오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끊어가지고 우리는 문제 풀려고 해요. 얘를 1번, 얘를 1번, 2번. 그 두 가지 확률을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자, 그럼 구해봅시다. 1번과 2번의 확률의 합은요, 찾아볼게요. 1번은요, 11일에 비가 오면 12일에 비가 오길 원해. 왼쪽을 바라볼까? 어느 날 비가 왔을 때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3이야. 여기가 4분의 3의 확률로 비가 올 거야. 그러면 12일에 비가 왔다면 13일은 비가 안 와야 돼. 비가 온 날에 비가 그 다음날 안 오려면, 보이네? 비가 온 날에 그 다음날 비가 안 올 4분의 1이 여기가 들어가네. 여기가 얼마라고? 4분의 3. 따라서 11일에 비가 오고 12일도 오고 13일에 오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에 4분의 1을 곱한, 이게 우리가 구할 확률이라고. 자, 그럼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따져가 보자. 두 번째 경우는 비가 왔을 때 그 다음날 비가 오지 말아야 돼. 누구니? 얘지. 그리고 비가 안 왔을 때 그 다음날 또 오지 말아야 돼. 누굴까? 이거지. 즉 4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찾을 값이야. 얘만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자, 계산해볼게. 4, 4, 16분의 3 더하기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고요. 이거 두 개는 48로 통분해버리면 16분의 3은 48분의 9, 그리고 6분의 1은 48분의 8이 돼서 17이 돼주겠네. 그래서 정답은 48분의 17이 돼줄 겁니다. 표를 이용해주면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좀 구조를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이 있다. 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직선 y는 x 위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 조건이 걸렸죠. 직선 y는 x 위라는 조건이 걸렸으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안 궁금하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만 바라보자. 그때 두 점의 xy 좌표가 모두 양수가 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문제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는 너무 많지. 그지? 자, 정수 콤마 정수가 제곱의 합이 10보다 작은 거는 0,0도 있고 1,0도 있고 2,1도 있고 2,2도 있고, 그리고 음량이 바뀐 마이너스 1,1도 있고 마이너스 1,2도. 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점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고 얘기했지만 표본 공간은 이 중에서 두 개를 고르지만 이 문제는 뭐라고 했니? 조건을 걸었잖아. 전체에서 바라볼 관심은 나는 없다. 내가 택한 점 중에서 두 개 모두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전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즉 x 값과 y의 값이 똑같은 좌표로 만들어져 있는 두 점을 고르겠다라는 거야. 그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체 분모로 들어가 주겠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접 조금 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위해서는 x의 좌표와 y의 좌표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p, p라는 이런 점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 그렇게 만족하는 순서상 둘 다 정수가 되고 제곱과 제곱을 합해서 10보다 작은 거는 몇 개 안 되거든. 한번 찾아봐. 0,0, xy 좌표 같아야 돼. 1,2, 2,2도 있고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몇 가지? 그렇죠. 5가지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런데 5개가 분모가 아니지. 그런 점이 나는 지금 몇 개 뽑길 원해. 그래. 서로 다른 2개를 뽑을 건데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2개를 뽑을 거래.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서로 다른 2개를 뽑는다. 그래서 OC인 10가지가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조건에 걸맞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이게 분모로 들어가 줄 거라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 상황에서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양수가 되래. 내가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것만 고르래. 몇 개 고를 거야, 이 중에서? 그래, 이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x좌표가 양수인 것들만 고르래. x좌표가 양수인 거 지금 몇 개? 그렇죠,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는데 2개를 고르래. 몇 가지니? 2C, 2. 한 가지라고. 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럼 정답은 10분의 1이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네.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 조건부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전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를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12번이었습니다. 13번입니다.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을 하는 경기가 있는데 A, B 두 팀이 서로가 서로를 이길 확률은 2분의 1로 같고요. 처음 3번의 경기에서 A팀이 B팀을 2번 먼저 이겼을 때 조건이 걸렸네. A팀이 B팀을 먼저 2번 이겼을 때 A팀이 최종 우승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최종 우승하려면 몇 승이 돼야 돼? 그렇지. 패는 관심 없어. 4승을 만들어주면 최종 우승이야. 그런데 A와 B는 지금 어떤 조건이 걸려있니? 3번의 경기를 했고 그 중에서 A팀이 2번을 먼저 이겼대. 그래서 표를 만들어 볼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뿐만 아니라 4, 5, 6, 7번째 경기를 해 나가는데 나는 3번의 경기까지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A가 몇 승 했다? 맞아, 2승. 2승 1패를 했다. 그럼 나머지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최종 우승을 A가 하기 위해서는 2승을 추가로 더 해야지만 A가 우승이 돼줄 거야. 그래야지만 4승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미 지금 2승인데 나는 2승을 추가로 하려면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진 4경기 중에서 적어도 몇 경기를 해야 될까? 그렇지. 적어도 2경기를 해줘야 돼. 그죠? 적어도 2경기를 해줘야지 4승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2경기만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지만 6경기까지 가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7경기까지 가야지 게임이 완전히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3가지로 나눌 겁니다. 5번째 경기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 6번째 게임에서 끝나는 경우, 7번째 게임에서 끝나는 경우. 구별이 됐나요? 5번째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 6번째에서 게임이 끝, 7번째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를 따로따로 찾아와서 그 확률을 우린 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 5번째 안에 경기가 끝나려면 여기서 게임이 종료가 돼야 돼. 몇 승이 추가돼야 돼? 2승이 추가돼야 돼.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4번째, 5번째 경기에서
게임이 끝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되면 몇 승? 4승이 돼버렸어. 그럼 이렇게 되는 확률은 뻔하지 않니? 네 번째 경기도 이기고 다섯 번째 경기도 이기면 돼.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경우, 여섯 번째 경기에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를 찾으려면 너무나도 뻔한 거 있어. 여섯 번째 게임에서 A가 우승하려고 하면 여섯 번째 게임에서 A가 이겨야 되지. 그러면 앞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게임에서는 A가 추가로 몇 번 이겨줘야 돼? 맞습니다. 한 번만 이겨주면 돼. 네 번째 이기고 다섯 번째 지든, 다섯 번째 이기고 네 번째 지든 상관없다. 다만 이 안에서는 한 번만 이기고 여섯 번째에서 A가 이겨줘라. 자, 이게 우리가 찾을 상황인 거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 중에서 한 번만 이겨주면 돼. 이 파트 해석해 볼래? A는 몇 경기를 펼칠 거야? 그렇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경기를 펼치는데 몇 승만 챙기면 돼? 1승만 챙기면 돼.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질 확률도 2분의 1이야. 여기까지는 뭐다? 다섯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한 거. 즉 3승 2패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여기까지는. 그런데 최종 우승이 되려면 4승하라며.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경기에 A가 이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뒤에 여섯 번째 경기에 A가 이길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여섯 번째 경기에서 게임이 끝나는 확률이야. 자, 이제 일곱 번째 경기에서 게임이 끝나는 상황 보자. 일곱 번째 게임에서 게임이 끝나려면 일곱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야 돼.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앞에 보이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세 경기 중에 A는 몇 승을 챙겨가야 돼? 그렇지. 2승을 챙겨가야 된다고. 어딘지 몰라도 아니다. 미안합니다. 2승이 아니지. 1승을 챙겨가야 돼. 어딘지 몰라도 A가 이기고 나머지는 지고 어딘지 몰라도 A가 이기고 나머지는 지고 A는 딱 한 번만 이기고 일곱 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겨주면 돼. 자, 이미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다 그렸지만 한번 살펴봐봐. 전체 내가 세 번의 경기 중에서 일곱 번째 경기에서 이기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중에서 몇 승만 차지하면 된다? 1승. 따라서 세 번 중에 한 번을 이겨라. 이길 확률 한 번, 질 확률 두 번. 이렇게 되면 나는 여섯 번째 경기까지 끝난 거야. 몇 승? 3승 2패. 1승이 더 들어가야지 최종 우승이잖아. 그럼 일곱 번째 경기를 어떻게? 그렇지. 이겨줘라.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네. 자, 이 식이 우리가 찾을 모든 계산식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것들을 더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더할 때도 우리 분수 계산은 통분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봐. 재료에는 2의 제곱이 분모, 얘는 2의 1, 2, 셋, 세제곱이 분모, 얘는 2의 1, 2, 셋, 넷, 4제곱이 분모니까 전부 다 2의 4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분자 자리에는 2의 제곱인 4가 더 필요하고요. 두 번째 거도 지금 분모가 8이니까 2배를 해줘야겠네? 그럼 분자 자리에 있는 2에다가 2를 곱해주면 4가 될 거고. 제일 마지막은 이미 분모가 2의 4제곱이네. 그래서 분자에 있는 이 3만 들고 와주면 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16분의 11이 최종 정답이 돼주겠지. 자, 이런 복잡한 상황도 마찬가지로 표나 그런 구조를 파악을 해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절차적인 방법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칸 움직일 거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때 질문이 뭐냐면 점 P가 A에서 출발해서 주사위를 4번 던져 원래 위치로 오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 자, 문제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A 위에 있는 점 P가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가 변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한 칸 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한 판 간대. 그럼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6의 약수가 두 번 나오면 이렇게 갈 것이고 6의 약수가 한 번 나왔다가 6의 약수가 아닌 녀석이 나오면 다시 돌아오니까 이렇게 오겠지. 그럼 네 번 던지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 다시 A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래. 자,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정방향으로 움직이면 시계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네 번 움직이면 자기 자리에 돌아오네. 아, 난 주사위를 네 번을 던지니까 정방향대로 시계 방향으로 그냥 가기만 해도 A로 돌아와. 따라서 첫 번째는 6의 약수가 네 번 연속 나와도 A로 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겠지. 그지? 그럼 두 번째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이가? 시계 방향이 아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네 칸을 가도 점 A로 돌아오네. 그래서 6의 약수가 아닌 것이 네 번 나와도 제자리로 돌아와. 맞지? 자, 그럼 이 경우밖에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앞으로 가면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도 있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면 두 번 더 던지면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도 제대로 올 수 있지. 즉 한 방에 한 방향으로 가는 것 말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면 가는 횟수만큼 돌아오는 횟수도 있어야 돼. 나는 전체 몇 번의 주사위를 던질 건데 그치? 네 번을 던지기 때문에 가는 횟수가 두 번이면 돌아오는 횟수도 두 번이 돼주면 돼. 아, 따라서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이다?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몇 번 주사위 던질 때? 그렇지. 두 번이 되면서 6의 약수가 아닌 것이 몇 번? 그렇지. 두 번이 나오면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를 동그라미 6의 약수가 아닌 걸 x라 치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가 되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오란 얘기인 거고 XX 동그라미 동그라미라면 뒤로 갔다가 돌아오고 돌아오란 얘기야. 즉 네 번 중에 두 번만 6의 약수가 나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네. 자,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1번의 경우가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본격적인 문제겠지. 뭐라고 했냐면 점피가 A에서 출발해서 주사위 4번을 던져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확률을 물었다. 아까는 경우만 살펴봤는데 이제 확률을 물었어. 그럼 구체적으로 가봐.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 세 가지 경우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만 있다면 이 세 개의 확률의 값을 그냥 구해서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확률을 구해 볼 겁니다. 6의 약수가 4번 나온다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몇 번에? 4번을 해. 그 4번 중에 4번이 모두가 6의 약수가 나오는 독립시행인 거야. 그럼 다 됐네. 자, 바라보자. 한 번 시행해서 6의 약수가 나올 사건을 내가 A라고 하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니? 6의 약수 뭐 있니? 1, 2, 3, 6, 4개 있지. 그래서 6분의 4네. 약분하면 3분의 2가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일까? 3분의 1이야.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 6의 약수가 4번 나와라. 몇 번 던질 때? 4번 던질 때. 그럼 다 됐다. 4번의 시행 중에서 4번 다 나와라. 뭐가? 6의 약수 3분의 2와 확률이 4번 나와라. 이게 우리가 찾을 확률인 거야. 정리가 돼? 자, 계산 한번 해보자. 대충만 해볼게. 3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16.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상황 봅시다. 6의 약수가 아닌 것이 이번엔 4번 나오기를 원하네. 똑같네. 4번 중에 6의 약수가 몇 번 나와야 돼? 6의 약수는 빵번.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3분의 2가 빵번. 그러니까 안 적어줘도 돼요. 6의 약수가 안 나올 3분의 1이 몇 번? 4번. 이게 두 번째 확률이라고. 또 적으면 3의 4제곱분의
1이네. 됐나?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6의 약수가 2번, 6의 약수가 아닌 게 2번이 되려면 위의 패턴 그대로 갑시다. 전체 4번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몇 번 나오길 원해? 2번 나오길 원하는 거야. 그 녀석은 3분의 2의 확률로 나타나는데 그게 2번이고 6의 합수가 아닌 것은 또 2번이야. 따라가죠? 독립시행. 자, 그럼 확률 마무리합시다. 이놈 역시도 분모는 3의 4제곱이고 분자는 4C 6 거기에 2의 4제곱 4 6 4 24가 돼줘서 우리가 찾을 최종 정답은 이 세 개를 모조리 다 더한 거. 3의 4제곱 얼마니? 81분의 16 더하기 1 더하기 24. 계산하면 81분의 자 계산해봐요. 요거는 40의 1, 41. 81분의 41이 최종 정답이 돼줄 겁니다. 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절차를 밟아가. 우리가 12, 13, 14번 풀어나갈 때 모든 문제가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걸 해석했다라는 걸 잘 보길 바라고요. 쉬운 문제가 아닐 때는 절차를 내가 끊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라고 하면 그 모든 과정은 어렵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